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연초 시장 약세지만은 그러나 2차 전지, 전기차에 관한 관심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은 박재홍 한국전기차 산업협회장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은 이 전기차 산업협회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5년 정도 5년 됐습니다. 정도 제가 이제 됐고요. 3년째 이제 2대 회장을 하고 있고요. 예. 주로 회원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죠? 저희 이제 그 협회가 크게 이제 그 제조 분과,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분과, 그다음에 후방 산업 분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제조 쪽은 그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과가 이제 전기차 앞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면 어떤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포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방 산업 분과가 이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리유즈 리사이클링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후방 산업 분과 그렇게 해서 한 60개 기업 정도가 이제 그 저희 협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요즘 증시에서 관심을 끄는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군요. 자, 최근 그 미국 정부가 그 보조금 대상에 한국산 전기차 리스도 포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상업용 비중은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제 그 IRA 세부 규정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4분의 1이긴 하지만 그 일단 저희 한국 정부하고 그다음에 EU 같은 데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완화된 것 자체가 이제 그 완성자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 조금 위안이 된다 뭐 이 정도 생각 들고요. 그 내년 3월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이네요 벌써. 올해 3월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그랬고 우리 대통령도 그랬고 뭐 미국에 좀 항의를 많이 했죠. 동맹한테 뒤통수 치는 거냐 뭔가 이런 맞습니다. 얘기 많이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죠. CATL 중국. 이 CATL이 독일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했는데 그 CATL이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내 주요 배터리 3사하고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CATL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도 이제 내수, 그래도 중국 내 공장에서 하면서 이제 외국의 어떤 OEM하고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해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독일 공장을 이제 하면서 어떤 벤츠, 그다음 BMW, 그다음에 어떤 폭스바겐 이런 쪽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국내 배터리 3사한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CATL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제 가격 경쟁력과 그다음에 어떤 뭐 셀투팩이라는 팩 기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가격 경쟁력은 일단 해외를 나와서 생산을 하는 순간 일부 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CATL은 자기들이 표준 팩을 일단은 OEM들한테 좀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제 빅 OEM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어떤 차에 들어가는 팩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CATL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번 어떤 해외 공장을 지으면서 일부 상실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한 번에 또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해서 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산 배터리 특히 CATL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란 것은 뭐 IRA에 따른 보조금 그거보다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IRA가 무력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CATL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격 경쟁력이 우리 IRA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최대가 이제 우리가 세금 공제되는 게 이제 7,500불,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배터리가 차지하는 포션을 좀 보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에 4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0만 원 정도를 사실은 더 이제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은 배터리 공급 가격 자체가 그 이상의 가격 경쟁을 가지느냐 하는 부분에서 엄밀하게 보면 IRA를 가지고 어떤 CATL 배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을 그걸로만은 막을 수는 없을 거다 하는 부분이 뭐 저희가 업계에서 보는
어떤 그 시각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품질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쪽 우리나라 3사와 CATL 비교했을 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셀이 있고 셀이 가장 기본 단위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차에다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팩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팩 경쟁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CATL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표준 팩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높죠. 네. 높고 그리고 셀투팩이라고 해서 모듈이라는 거를 건너뛰고 만들기 때문에 팩은 셀 자체는 에너지 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팩은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아주 이피션트합니다. 그런데 셀 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삼원계라고 하는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뭐 셀의 그 밀도는 우리가 여전히 경쟁을 가지고 있고 팩의 경쟁력은 CATL이 상당히 또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글로벌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 CATL 배터리 채택한 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그 테슬라가 원래 이제 저가형 모델에 먼저 적용을 했고, 그 최근에 이제 벤츠, 뭐 BMW, 예. 뭐 폭스바겐이 이제 채택을 선언을 했고 어젠가요? 어제 이제 그 포드가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급속히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대해가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이에 대비해서 국내 기업이 주력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그 셀에 대한 어떤 삼원계 저희의 주력 이제 예. 제품 자체가 이제 삼원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셀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부분들을 계속 그걸 가지고 차별화를 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국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일차적인 어떤 그 그게 우리 강점이죠. 목표이자 강점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를 보면 결국은 OEM들하고의 우리가 그 합작 법인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고정적인 어떤 공급처를 확보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이나 니켈 같은 원자재, 이거 중국산 많이 쓰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급망 대결이 미국 공급망과 중국 공급망이 완전히 분리가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중국 공급망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뭐 힘들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존도 자체가 한 80%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뭐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에 한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거를 저희 탈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뭐 보통 하는 얘기지만 공급선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좀 뭐 하나의 그 좀 다른 전략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리사이클링 자체가 사실은 어떤 광물을 추출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폐배터리에 대한 리유즈 리사이클링을 많이 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의존도를 좀 낮출 수는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보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가 처음 나온 게 2016년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그럼 한 배터리라는 걸 한 10년 쓰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비용 문제고 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 문제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뭐 친환경 강화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하니까 폐배터리 이 재활용 이것이 전기차 시장의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 현황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배터리 순환 경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뜨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배터리를 만들고 차에서 쓰고 차에서 다 쓴 배터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유즈라고 해서 ESS 같은 부분들, 예. 뭐 골프카 이런 데 쓰는 걸 리유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다 쓰고 나면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양극재, 리튬이라든지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실제 산업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산업이 앞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거다. 그리고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측면에서도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주요 국가들이 이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두고 있는데요. 주요 국가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배터리 이제 패스포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처음에 나와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사이클링 될 때까지를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은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차에서는 배터리를 성능이 한 80% 정도 남으면 그때는 전기차에 쓰지 말고 강제적으로 리유즈나 리사이클링을 써라. 그러니까 무거운 배터리를 성능도 안 나오는 걸 계속 차에다 달고 다니지 효율이 마라. 떨어지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드시 모든 이력 정보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말씀하신 폐배터리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각국의 노력이고요. 뭐 미국은 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다 쓰고 리유즈하고 리사이클링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일원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뭐 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개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폐배터리 시점이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3년 반만 되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옵니다. 타니까. 1년에 10만 킬로를 운행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만 킬로 운행을 하는데 용량이 워낙 큽니다. 한 300kWh 정도 되면 60가구의 하루 전기 쓰는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기에 전기버스 나온 게 2017년이에요. 예. 18년에 초기 버스가 있었거든요. 벌써 폐배터리가 다 왔네요. 나오고 예. 있습니다. 나와서 그걸 벌써 또 우리가 ESS나 쓰는 산업이 잘 모르시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택시는 이미 뭐 나오고 택시는 이제 3년 반이면 벌써 나오고 있고요. 뭐 사고 차량을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올해 경기 위축이 상당히 좀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뭐 역대급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산업은 견고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워낙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지난 이제 10월 말에 이제 30만 대를 넘었고요. 30만 넘었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 한 360만 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매년 이제 100%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 소비가 이제 줄어드는 것보다 이 시장 성장 속도가 전기차 쪽하고 배터리 시장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 많은 스타 기업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이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호재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우리나라도 이 보조금에 언제까지 의존을 해야 될까? 이것도 좀 관건 아닐까요? 보조금은 곧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규모라도 유지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장은 한 3, 4년 안에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질 거고 순수하게 그만큼 또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렇습니다. 가격도 내려가고 배터리 구독 서비스처럼 아예 구매 비용을 민간에서 배터리는 다른 사람이 처음에 구매해서 이용료만 받는 구도로 가는 이런 민간에서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보조금을 다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앞으로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재영 한국전기차 산업협회장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